녹화 좀 못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선분 PQ의 길이가 가장 클 때를 찾는 중인데, 그럼 여기 길이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직관적으로 이게 제일 긴 건 알지만 이게 가장 크다라는 사실을 남들보다는 좀 더 올바르게 쓰려면 그걸 증명해야 돼. 그러면 수없이 많은 점 중에 임의의 점의 좌표가 실은 P점이었잖아. 여기는 중심 좌표를 지나는 양 끝점은 셈이 P1하고 Q1이라고 지칭해 볼게요. 임의의 P점은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 Q점도 임의의 Q점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 그런데 P점과 현재에서 P점과 Q점을 연결하는 선의 길이는 현재 이 녀석은 P점과 Q점을 연결하는 길이는 너무 짧은 거잖아. 근데 이 길이보다는 당연히 P1, Q1의 길이가 더 길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PQ 임의의 점을 찍고 모든 선 다 그린 다음에 그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더 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럼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거든? 가장 클 때가 P1하고 Q1을 연결했을 때가 길이가 제일 길어야 라고 우리는 주장해야 돼, 지금. 주장하는 방법은 부등식을 가지고 증명합니다.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인 타당성에 맞게끔 좀 다 설명해야 되거든? Q점의 좌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하면 좀 헷갈릴 것 같고 Q점을 쌤이 일부러 여기다 배치시킬게요. Q점을 여기다 배치시키면은 좀 더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P점과 Q점을 연결한 선이 이 선이 지금 P점과 Q점을 연결한 선인가요? 이런 선의 수업 시간 P점과 Q점을 연결한 선의 길이보다는 P1하고 Q1을 연결한 길이가 더 길다라고 지금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P에서 원의 중심까지 연결한 거 P51 5에서부터 51부터 52까지 연결한 선의 길이 52 길이 그 다음 여기 반지름 길이 그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P에서 51까지 길이보다 이게 반지름이야? 이 길이 플러스 51에서 52까지가 빨간색 길이? O2에서 Q까지 길이의 값이 또 다른 반지름이죠. R1하고 빨간색 길이하고 자꾸 O를 Q라고 쓰냐 이런 길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PQ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길이보다는 이렇게 꺾어가는 길이가 더 길어요? 이 길이는 PQ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길이보다는 깁니다. 맞아요? 근데 어차피 P51 52Q의 길이는 어차피 이거 반지름이야? P하고 51의 길이는 P1하고 51의 길이랑 똑같아요? 이건 똑같이 썼고요. 어차피 52에서 Q까지 길이의 값은 52에서 Q1까지 길이랑 똑같죠. 반지름으로. P점과 Q점이 그 어디 있다 할지라도 PQ의 길이보다 더 커나 같은 길이의 값인 P1, Q1의 값은 존재합니다.
PQ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보다 항상 커나 같은 P1, Q1의 값이 있고 이 P1하고 Q1을 연결한 녀석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게 다른 애들하고의 차별성이야. 다른 애들은 직관적으로 여기 길이가 제일 긴데? 라고 쓰는 애들보다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서술하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 가장 큰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P1에서 Q1까지 길이가 PQ의 길이에서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P1, Q1의 길이를 지금 구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해되시는 거 맞죠? 최대값으로서의 P1, Q1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반지름은 2였나요? 근데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의 길이만 모릅니다. 두 번째 반지름은 3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빨간색 길이가 필요한 거 아니야? 빨간색 길이는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선이랑 공통현은 어떤 성질이 있죠? 또 빨간색 선에 의해서 검은색은 직각으로 수직으로 이등분되는 성질이 있나요? 이건 서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중학교 때부터 익히 알고 있는 성질이니까요. 그럼 끝난 것 같습니다. 뭘로 구할 건데요? 피타고라스 정의로 구하나요? 반지름 길이 값은 2였습니다. 검은색 길이의 절반 길이의 값은 1입니다. 따라서 이만큼의 빨간색 길이의 값은 여기다 알파벳을 다 부여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서술해야 돼요. 그게 귀찮으시면은 근데 귀찮을 때 여기다 숫자를 쓴다고 해서 어떻게 루트 3을 구했는지에 대한 표현은 안 돼. 그림에다 숫자만 쓴 거지. 그래서 알파벳 운운하면서 수직으로 이등분되기 때문에 저기는 루트 3 서술하셔야 되고요. 여기 1의 값은 3입니다. 여기가 1입니다. 그럼 빨간색 길이의 값은 2루트 2. 이제 끝났네요. 여기 길이가 그래서 5 플러스 2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요? 네, 요게 지금 문제 답이네요. 되신 거 맞나요? 서술할 게 선생님은 지금 말로 설명했기 때문에 말로 편하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니네는 일일이 서술하니까 이게 좀 불편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 1에 라에 주어진 점들에 대해서 B점.an-1 an이라고 하는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가 an입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B점 좌표는 문제에서 0,-1였습니다. A0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0,1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누구야? 1,0이겠죠? 근데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삼각형의 넓이가 A1입니다. 근데 니네 이거 알아요? 수준이도 지금 되신 거 맞아요? 두 번째 삼각형 넓이도 구할 생각입니다. B점 A1, A2라는 삼각형을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 넓이도 구할 생각입니다. 구했어요? 왜 둘 다 넓이가 똑같은 거지? 높이의 값이 지금 여기가 높이야? 그럼 밑변 길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넓이는 당연히 똑같겠군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넓이 구하려고요. B하고 A2, A3의 넓이 이게 몇일까요? 여기도 1이에요? 그러면 B하고 A3하고 A4의 넓이는 이것도 1이에요? 어차피 밑변값은 이거 두 개가 밑변값이죠. 밑변 길이의 값은 서로 똑같고 높이의 값은
여기다 수렴을 내린 길이가 높이값이죠? 넓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B에서 A4, A5까지 연결했습니다. 이 넓이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넓이가 몇이야? 구했어요? 3? 수진이는 놀고 있나요? 수진아, 네. 대가리 놀고 있나요? 3 나왔어요? 네. 안 나왔네. 전현이 안 나왔는데 답도 오기네. 자, 여기 밑변값은 누군데요? 아, 여기가 지금 3,1? 1, 2, 3, 4,1? 5,0? 네. 길이가 몇이냐고. 그,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높이인 것 같은데? 높이는 몇인데? 루트 2, 루트 2, 루트 2가 쓰니까 3루트 2야? 네. 그러니까 넓이의 값이 3 맞아요? 네. 또 자, 그러면 그 다음 넓이의 값이 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넓이의 값이 몇인데? A6이 몇이냐고 묻잖아. 몇이라고? 4? 3이야? 수준이 너만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수준아, 됐어요. 그 왜 3인지 얘기하세요. 밑변값이 똑같고 높이가 같으니까요. 근데 왜 한참 망설이고 있었어요, 수진이야? 아니, 왜 똑같은지 말하려고 하면 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은 삼각형 BAU A7의 넓이의 값이 누굴까요? 왜 3이에요? 저, 저, 어떤 포인트가 똑같아? AU, A7, B. 그 A6의 아, 어차피 여기 길이를 밑변으로 잡으면 앞에 아까 A6의 값은 여기가 높이였지만 A7의 값은 여기가 높이니까 높이가 똑같으니까 또 이것도 3입니다. 느낌이 오네요. A8의 값은 하지만 A9의 값은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A9의 값이면은 B점하고 B점하고 누굴 연결해? 네, B점하고 8, 9. A8의 값은 6, 7, 8이 한 여기쯤 있는 거야? 9의 값은 여기쯤 있는 거고 그때 삼각형 넓이의 값은 뭐가 되는 거지? 여기 루트 2, 5루트 2 밑변이 루트 2, 높이의 값 5루트 2, 넓이의 값 5인가요? 그 다음 패턴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럼 A12의 값인가요? 그것도 5인 거야? 네.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일반화 시켜서 얘기했을 때 A n값은 기존에 써 있었으니까 K라고 바꿀게요. A4K-3이 A4K-2가 4를 써야 되지 뭐 K를 쓰냐. A4K-2가 A4K-1이
A4K가 누구라고 다? K만. 누구라고요? 아니 1, 3, 5, 7, 9 이렇게 나가잖아 지금. K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K 값한테 1 대입한게 A1, A2, A3, A4 1 대입한게 1 2 대입한게 A5, 5, 6, 7, 8 2 대입한게 3, 3, 3, 3 이런 거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성질에 의해서 이걸 문자로 설명하면 가산점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거는 좀 가산점이 없어. 근데 문자로 생각하는 건 이건 쉽지 않아. 문자로 설명하려면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을 이렇게 찍었어야 되는구나. 여기 점의 좌표가 A 4K-4 이 점 좌표가 A 4K-3 이 점 좌표가 A 4K-2 A 4K-1 다시 이 점이 A 4K야. 그리고 B점 좌표가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 넓이 구합니다. 이 삼각형 넓이가 누구라고요? K 마이너스 1. 설명해야죠 여기서. 여기 길이는 루트 2라고. 근데 이 선이 K의 값이 빵일 때에는 K가 빵일 때 K가 1일 때 K가 1일 때면은 A0하고 A1인가요? 네. 그때는 여기까지 길이가 몇인데요? 루트 2? K가 2였을 때는 K가 2였을 때는 여기 선이야? K가 2가 되면은 A4? A5니까? 그럼 여기까지 길이는 이번엔 몇이야? 3루트 2야? 2였을 때가 3루트 2? 1이었을 때가 루트 2 2였을 때가 3루트 2 K가 3이었을 때가 이 선이야? 그 선까지 길이의 값은 5루트 2? 그래서 A 4K-3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2분의 1 곱하기 2K-1 루트 2? 높이? 밑변값 루트 2? 그래서 2K-1인 걸 보여줘야 되겠네. 그리고 삼각형 A4K-B A4K-4 A4K-3이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랑 삼각형 B A4K-3 A4K-2 지금 이 삼각형 넓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두 삼각형 넓이의 값은 밑변값이 똑같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가 똑같다고 서술해야 돼. 한글로. 그런 식으로 문자로 얘기하면 가산점.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대입했더니 이거 대입했더니 이거 대입했더니 이거 이러면 그럼 플러스 되는 점은 없어. 이해되신 거 맞죠?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문자로 얘기하는 능력치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실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은 100개를 더 하고 싶다고요? 이거 4개, 이거 4개, 이거 4개. 이런 식으로 한 쌍, 두 쌍, 세 쌍, 몇 쌍이 필요해? 그럼 내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시그마 n값이 1부터 100까지 a n값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지만 시그마 k값이 1부터 25까지 a 4k-3의 제곱, a 4k-2의 제곱, a 4k-1의 제곱, a 4k 제곱의 합이 이게 지금 1부터 100까지 항의 합이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싹 다 2k-1 제곱이에요? 그럼 4개 2k-1 제곱이 있다고요? 네,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시그마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값이 4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전부 까먹은 거 아니죠? 1이었을 때가 25 이것만 산수하세요. 산수해야 돼? 저는 봐줘. 나 못해. 83,300 나왔어요. 네, 그렇게 나왔어요? 잘 계산했네? 맞는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근데요. 네. 시험 볼 때 많아요? 근데 종이는, 너 시험 보러 갔을 때 종이는 모자란 학교 없었죠? 종이는 솔직히 안 오죠. 네. 너희 지식이 모자라서 종이는 모자랐습니다. 시험 보러 가면 쓸 게 없어. 솔직히 딱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네.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보통 한 50% 좀 넘게 쓰면 합격할 확률이 높거든. 50% 절반 이상만 정확하게 풀면은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아. 그래요? 시험이 쉬운 학교는 많이 써야 되고, 시험이 어려운 학교는 조금만 써도 합격하고. 학교 시험에 따라 난이도에 따라서. 너가 어려우면 딴 애들도 어려워. 너가 쉬우면 딴 애들도 다 쉽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작성해야 돼. 손가락 게으른 애들은 절대 잘할 수가 없어. 손가락이 부지런해야 돼. 근데 그래도 음. 그때는 좀 착한 것 같아요. 제시문이 좋아가지고. 건대는 딴 데는 다 자, 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함수 y는 fx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할 때 뭐 쓸데없는 개소리하네. 네, 도함수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덧셈 정리 얘기했습니다. 안 줘도 될 걸 주네. 자, 그림 3에서는 포물선 x의 제곱이라는 포물선과 0,3이라는 a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점 b하고 c는 이 곡선 위의 점인데 BC는 x축의 평행한선입니다. 색칠한 도형의 넓이, 색칠한 도형은 직선과 곡선을 둘러싼 넓이인데 파란색 색칠한 곳의 넓이가 알고 싶은 모양인데 문제가 제시문 2에서 다해서 BAC라는 가게 크기가 세타라면 여기가 지금 세타라는 얘기죠. 저기가 세타일 때 색칠한 도형의 넓이는 S세타입니다. 그런데 BC가 2가 되는 순간에 세타가 변화할 때 세타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를 세타로 미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의 좌표 두 점은 서로 x축에 평행한 선 위에 있는 두 점인데 두 점은 y축 대칭인 점이거든. 나는 점의 좌표를 가정할 때 세타를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를 가정해버리면 개빡칠 예정이야. 그래서 매개 변수가 필요해. 매개 변수가 있어야지만 연립을 좀 쉽게 할 거거든요. 미분도 쉽게 할 것 같고. 자, 이 점 좌표 값을 가정하겠습니다. 뭐라고 할 건데? 변수는 니네 마음대로 잡을까요? 아, 네, 그럽시다. 이 점을 t, t제곱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t, t제곱이고
그때 여기 넓이 구하는 거 1도 아니야 이제. 직사각형 넓이에서 정적분의 값을 빼면 되는 거야? 말로 서술해야 돼. 선생님은 이렇게 말로 얘기하고 니네한테 설명하지만 니네는 그 말로 설명은 다 글로 써야 한다니까. 점의 좌표 시점을 이렇게 가정하고서 이 점의 좌표를 알파벳으로 써. B' C'. 사각형의 넓이에서 포물선 아래쪽의 넓이를 빼면 되므로 이렇게 한 다음에 써야 돼. 자, 일단 사각형의 넓이가 몇인데요? T세죠. 근데 사각형의 넓이가 2t 세제곱입니다. 빼려고 합니다. 근데 아래쪽 왼쪽 넓이랑 오른쪽의 흰색 넓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2배에서 구하려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0부터 t까지 x의 제곱의 값을 적분해서 빼기만 하면 돼요? 한 가지 문제가 딱 한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푸는 거야 지금? 세타에 대해서 네, 세타라는 문자로 표현해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매개 변수 지금 t로 표현하고 있는 중인 거죠? t를 대입했더니 3분의 1t 세제곱 2배 했으니까 3분의 2t 세제곱 2에서 3분의 2 뺐더니 이건가요? 그래서 현재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미분하게 되면 양변을 세타로 미분해야 돼. 이게 필요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필요한데 미분하게 되면 4 t제곱 하지만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T세타. 누구? T. 네, t를 세타로 미분했다고 써야 되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BC의 길이가 2가 되는 순간에 BC가 2가 되는 순간에 이게 필요한데 BC 길이가 2라는 말은 t가 누구란 얘기야? t가 1인 순간에 dt분의 d세타가 필요해.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걸 모르는 게 지금 문제가 돼. d세타분의 t의 값이 1인 순간에 dt분의 d세타분의 dt 말면 우린 끝나.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이제? t가 1인 순간에 dt분의 d세타는 어떻게 구할 건데? 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는 넓이와 t의 관계식은 있는 거잖아 지금. T와 세타. 그런데 t하고 세타의 관계식이 필요해 이제. t하고 세타의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필요하니까 t하고 세타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데 보이는데? 여기가 세타였잖아. 물론 코사인 제의 법칙을 통해서 t하고 세타에 대해서 풀 수 있거든? 근데 그건 좀 많이 빡칠 것 같아. 산소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만 귀찮아요. 그런데 절반이 2분의 세타야? 그럼 여기 길이 구하는 건 좀 불편해. 0,3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t, t제곱까지 거리는 루트가 있잖아. 미분할 때 빡칠 거야 분명히. 여기 길이가 누군데요? 3-t제곱? 여기 길이는 누구예요? 그럼 두 길이는 알고 있으니까 탄젠트로 푸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2분의 세타의 정체가 3-t제곱분의 이거의 양변을 미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의 양변을 세타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탄젠트를 미분했더니 속미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타로 미분했기 때문에 쓸 거 없네요. 아, 나 이씨 오른쪽이 개 귀찮네. 아이씨. 난 분수함수의 미분이 제일 귀찮더라고. 자, 3-t제곱의 값을 제곱했습니다. 분자를 미분했습니다. 빼기 t 곱하기 마이너스 2t 쓸 게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이게 궁금한 상태입니다. t가 1이면 그때 세타는 또 누구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니네는 여기다가 숫자 막 달아야 돼. 1번씩, 2번씩 해가지고 1번씩에 뭐 t한테 1 대입하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 t한테 1 대입했습니다. 우변은 2분의 1인가요? 이야, 그러면 탄젠트 t의 값이 1일 때 탄젠트 2분의 세타의 값은 그런 세타의 값은 내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컨트 2분의 이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컨트 제곱이 누군데?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 시간대 이제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분의 5를 대입했더니 8분의 5? 또 대입했습니다. t한테는 1 대입해야 되죠? t한테 1 대입했더니 분모는 4. 1 대입했더니 4? 1? 그럼 d세타분의 dt가 8분의 5라고? 그 8분의 5를 여기다 대입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녀석의 값은 t한테 1 대입했더니 4 곱하기 8분의 5여서 2분의 5? 순서대로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걱정이다. 하지만 나는 기똥차게 이해 잘 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녀석은 2-2번 문제가 제시문 위의 라에서 CD의 길이 값입니다. 아까 제시문 위에 라 안 읽었는데 그림 4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증기가 2가 되는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A점 좌표 원점에서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까지 길이는 2가 맞네. 원점에서 루트 2, 루트 2까지 길이도 2가 맞네요. 반증 2네요. 그런데 원밖의 P점에 대해서 AP와 원의 교점이 C점이고 선분 BP와 원의 교점은 D점입니다. 원 밖의 P점에서 연결했을 때 원과 만나는 교점이 C점과 D점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 길이가 지금 몇이라고? 여기는 2루트 2야? 여기 길이는 몇이라고? CD 길이는? 문제에서 2라고 얘기했어 아까? CD 길이가 2였을 때 AP 길이 중에 제일 긴 걸 물어봅니다. 그럼 이 문제가 질문하는 거 어떤 내용이냐면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에 대해서 익숙하니? 중3 때 배웠던 원주각 중심각이 익숙하니? 이런 정도의 질문인 것 같거든? 필요한 거는 AP라고 하는 길이의 최대값이 필요해. 난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AP라는 길이의 값이 최대였으면 좋겠는데 원 밖의 점 P점이었잖아. 보통 원 위에 점이어야지 해석이 가능한데 원 밖의 점이니까 해석이 좀 애매하네. 그런데 AB 길이가 몇인 줄 알아? 이거는 선생님 머릿속에서 나는 어떻게 풀지 계획이 있으니까 AB부터 얘기한다. 설명이 잘못됐다. 자, 일단 출발은 나는 내 생각이 방금 뭐였지? 설명의 순서가 AB부터 설명 안 되지. 왜 내가 AB를 생각했는지 설명해 줘야 되지. 자, 나는 P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 대해서 요 각이
혹시 항상 일정한 가게 크기가 아닐지를 먼저 생각했어. 왜냐면 나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 머릿속으로. 이렇게 원이 있을 때 P점 좌표 어딘가에 위에 있는 점이야, P점이. 네. P점이 원 위의 점이고 어떤 현이 있다고 한다면 P라고 하는 점이 원 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여기 각은 항상 똑같아? 그래서 나는 이 호 AB에 대해서 항상 이 각이 P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각만 항상 같다고 한다면 난 P점 좌표를 임의의 또 다른 원 위에 있는 점 ABP를 지나는 삼각형의 외접원인 원을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각만 일정하다는 보장이 있으면 이 각만 일정하다는 보장이 있으면 나는 AP라고 하는 길이의 값은 이 원의 지름 길이였을 때가 제일 크다는 걸 난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이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 중이야.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확인할 거는 이 각의 크기가 변하는 각인지 일정하게 고정된 각인지 그걸 조사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현을 기준으로 생각했어. 각 A, P, B가 일정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는 현의 길이를 조사했던 이 현의 길이가 이루트인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선 하나만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이 B점하고 C점만 연결하게 되면은 B점과 C점만 연결하게 되면은 각 ACB라는 각의 크기가 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너희도 압니다. 너희는 모릅니다. ACB요? 네. 알죠. 두 배 아니에요?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O라고 하는 점이 원의 중심이었잖아. O라는 점이 원의 중심이었고 내가 이 녀석을 원점하고 A점 연결하고 원점하고 B점을 연결했을 때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 90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2루트 2, 2라서 90도 확실하죠? 네. 이거는 A하고 B라고 하는 원 위의 점에서 원의 중심을 연결한 중심각. 원 위의 점 C점에서 A하고 B랑 연결한 원주각. 그러니까 니네 이 각을 안다니까? 네. 아주 빠른 속도로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45도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CD 길이도 주지 않았냐? CD 길이? 네. 여기는 CD 길이의 값 2라고 문제가 얘기했습니다. 4분의 8 말고 또 아는 각이 또 있나? 이번에는 또 원의 중심하고 연결했습니다. 또 원의 중심하고 D점 연결했고요. 원의 중심하고 C점도 연결했습니다. 원의 반지름이 몇이었다고? 2. 원의 반지름 2, 여기 반지름도 2, 현 CD의 길이도 2, 뭘 알죠? 여기 중심각 크기가 60도라고요? 중심각이 60도면 호 CD에 대한 원주각 크기가 30도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원주각 크기가 지금 몇인 줄 알고 있으니까 끝났네. 족밥이네. 나는 삼각형 BCP라고 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문제 풀 생각이었거든. BCP의 이웃하자는 두 내각 6분의 파이하고 각 P라는 각을 더한 녀석이 이거 두 개 더한 게 외각 4분의 파이야 돼? 그러니까 이 각이 누구라고? 15. 네, 15도라고?
이 각은 12분의 파이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끝났네. 여기는 12분의 파이야. 그럼 이제 그걸 말로 해줘야 돼. AB라는 호에 대해서 원주각 크기가 12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P점 좌표, 원위의 점 P점 좌표가 있어요. 원위에 있는 점 P점과 A점은 지름이었을 때가 제일 길어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이 원의 지름값이 최대값입니다. 이걸 설명할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빨간색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사인 법칙은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값은 최대값은 이 원에 대해서 지름 길이가 답입니다. 근데 지름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사인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사인 12분의 파이를 마주보는 녀석의 값이 AB라고요? AB의 값은 2루트 1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사인 15도도 나 외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인 15도 외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루트 2. 루트 2도 들어있습니다.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있었는데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맞습니다. 뭐 또 있어야 됩니다. 2분의 4분의 4분의 네, 4분의입니다. 아, 머리를 맞대니까 해결되네요. 사인 15도의 값은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덧셈 정리로 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인 15도의 값은 덧셈 정리를 가지고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인 15도 정도는 우리 외우고 있습니다. 사인 75도는 가운데 보가 플러스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유리화만 남았습니다. 분자는 8이라고 쓰고 선생님이 루트 2는 약분하려고요. 범분수 계산했고 루트 2 약분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유리화했더니 분모는 2예요? 4 네, 이게 답이네요. 이게 AP의 최대값입니다. 근데요. 네, 밖에 점에 P가 있다고 문제 저렇게 얘기했는데 네, 저 P가 쌤 그 오른쪽 그림에 P가 네. 원에 있잖아요. 네. 그거는 상관이 이 정도 되면 되려나? 에이씨, 안 되네. 좀 더 커져라. 될 듯 말 듯. 작아져라. 이렇게 지난다고. 이게 P점의 자주야. 이해된 거 맞아요? 네. 네, 이게 이 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하나 했나요? 지금 이제 한 회분 했어, 우리? 네. 오, 한 회분 했어.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한 회분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삼각형 보여? 수진아? 네. 삼각형의 넓이를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와 세 내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문제를 풀 때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설명을 한번 하고 갑시다. 사인 법칙에 따르면 원래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C로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는데 사인 법칙에 따르면은 사인 A분의 A의 값이 그리고 사인 B분의 B의 값이 2R이어서 A 값 대신에 2R 사인 A를 B 값 대신에 2R 사인 B의 값을 대입할 수 있나요? 그걸 대입하게 되면 삼각형 넓이의 값은 2R 제곱 그래서 세 각의 크기하고 반지름만 이용하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기한 거죠. A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의 값은 0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거고. 각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의 크기가 BEC 그래서 C를 연결했습니다.
여기 각의 크기가 29도? 그 다음 두 번째 각의 크기가 DBE. 여기 각의 크기가 30도? C C를 연결해서 31도?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ADB가 T라는 각이었을 때 ADB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T라는 문자로 표현하시고 최대값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기가 쉬운데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아니네.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넓이의 값을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AD 곱하기 BD 곱하기 sin T로 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선분의 길이 AD라는 길이하고 BD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AD라는 길이의 값을 구하기 쉬운지 검토해 봐야지. AD를 구할 길이 있는지 검토해 봅시다. 니네 AD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공통연으로 각 공통현이라는 건 두 개의 원이 있을 때 공통된 현인데 현 그 T가 각 A, B의 각이 T야. A, E, E, B 네. 여기도 T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각을 구해서 AD 사인 법칙을 해서 나타낼 수 있잖아. 사인 법칙 적용하려면은 AD를 마주보는 각을 알아야 되는데 삼각형 중에서 이 삼각형을 선택한다고 해도 AD를 마주보는 각이 여기 전체 각인데 그 각을 모르잖아. 저기도 알 수 있지 않아? 어디? 저각 CED가 각 C, ED가 E, D가 CAD랑 같으니까 여기 39도? 31도, 아 31도? 61, 60. 아 그러네. 여기가 31도니까 60 플러스 T니까 60 플러스 T를 마주보는 길이가 AD? 그럼 이걸 가지고 해도 되겠다 그러면. 그럼 AD라고 하는 성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 적용해? 근데 반지름 길이 값을 줬나? 원의 반지름? 1이라고 네, 원의 반지름 값 1이라고 줬네요. 그래서 사인 T 플러스 60? 그걸 마주본 게 AD, 지름은 2. 그럼 AD는 구할 수 있네. 그럼 BD를 구하기는 쉽나? BD는 AB가 더 빠르고 얘는 삼각형 AD라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적용한 거잖아. 이번에는 삼각형 BD를 구하기 위해서 CD ABD에서 그냥 보면 되나? 네, 이렇게 해서 여기 각의 크기가 누군데? A가 29도, 여기 29도? 여기 원주각이 29도니까? 그럼 A라는 각은 60도인 거네? 60도를 마주보는 게 BD인가요? 그럼 사인 60분의 BD가 그럼 AD, BD 다 구했네요? 그럼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AD의 값은 2 사인 T 플러스 60? 사인 60의 값은 2분의 1 3이잖아. BD의 값은 거기다 사인 T만 곱하면 된다고요? 이거에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더하기였으면 좋았는데 더하기였으면 합성을 통해서 덧셈 정리, 합성을 통해서 최대값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곱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뭐 해야 되지? FT라는 고쳐도 미분했어. 아, 미분합시다. 자, 미분했습니다. 앞에 거 미분했더니 뒤에 건 루트 3 사인 t 플러스 앞에 건 내비뒀습니다. 사인 t 플러스 60 곱하기 루트 3 코사인 t. 그럼 덧셈 정리로 바꿀 수 있는 건가? 루트 3으로 묶어주면은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 플러스 60 그리고 코사인 t 사인 t 플러스 60? 난 이게 0 되는 그 값이 필요한 거죠.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이어서 덧셈 정리에 의해서 내신 거 맞나요? 난 이게 빵 되는 t의 값이 궁금합니다. t라고 하는 각은 예각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것만 3개 더해도 90이니까 90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t의 값은 90보다 작은 각 중에 요 값이 빵 되게끔 해야 돼? t가 누구면 빵 되는데? 요게 0일 수는 없어. 네, 파이일 수는 있어. 그래, t의 값은 누구라고요? 3분의 5. 네, 60도였을 때 180이네요. 와, 이게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나오는 값이군요. 자, t의 값은 60이었을 때 그 값을 가질 겁니다. 부호를 주사하셔야 됩니다. 60보다 작은 걸 대입했을 때는 60보다 작은 걸 대입하면 2, 4분면이니까 양수예요? 60보다 큰 걸 대입하면 3, 4분면이니까 음수값이에요? 양의 성을 바뀌니까 극대? 그래서 t의 값은 60일 때 네, 극대이자 최대 60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t한테 60을 대입했습니다. 60에 대입했더니 사인 120 그리고 60 대입했더니 최대값은 2분의 3루트 3인가요? 되신 거 맞죠? 네.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재심 1에 다해서 오각형의 외접원이 원의 중심이 5라고 한다면 5의 풀길이가 3분의 1이었을 때 ADB가 t라는 각인데 t가 30보다 클 때 탄젠트 t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탄젠트 t 여기가 30도야? 여기가 30도면 코 BD에 대해서 원주각 크기가 30도이기 때문에 BD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도 30도예요? 30, 29, 31 다 더했더니 90? 그러면은 BE가 지름? 그럼 B의 중점 좌표가 오겠군요. 원주각이 90도여서 중심은 B 위에 있습니다. 반지름 길의 값은 1입니다. 그런데 외접원에 대해서 OF라고 하는 선이 여기 길이가 3분의 1이라고 여기 길이가 3분의 1이었을 때 각 ADB라는 T라는 각이 여기가 30도보다 크다면 그때 탄젠트 T의 값을 구하라고. 탄젠트 T의 값이 숫자로 나오려나? T 여기가 T잖아.
3분의 1? 여기 1의 값은 3분의 2? 탄젠트 t라는 것 자체가 여기 파란색 전체 길이가 1이잖아. 그럼 내가 이걸 연결하게 되면은 원의 중심하고 a를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가 직각인가? 아, 여기 당연히 직각이 아니겠지? 탄젠트 t의 값을 구하라고? 탄젠트 t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 뭐 대충 직각삼각형이 있어야지 탄젠트 t의 값을 얘기할 텐데. 쌤은 지금 여기가 직각이라고 순간 착각했어. 그러니까 1 곱하기 탄젠트 t에서 여기가 탄젠트 t라고 착각했거든.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직각이 아니네. 탄젠트 t의 값을 먼저 주려고 하냐? 여기가 3분의 1? 3분의 1, 길이가 3분의 1이었을 때 탄젠트 t를 구하세요. 혹시 A 길이를 모르는데 A 길이를 알면 탄젠트 t를 구할 수 있거든? 근데 A 길이를 이 코사인인 것만 알고 있네. B 길이가 지금 2죠? 그거 직각삼각형이죠? 이점 A점 아니지 2점 B점 A점 여기 길이가 2라서 A 길이의 값은 여기가 T니까 코사인인가요? 그래서 2A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값은 근데 이 길이가 누군가 똑같다고 놔야지만 탄젠트 t를 구할 수 있는데 근데 누군가 똑같다고 하려면 여기 길이를 알아야 돼. 이 길이를 이거 말고 또 다른 표기 방법을 표현할 수가 없네. 근데 중요한 건 3분의 1을 써먹어야 되는데 A AC 이 삼각형에서 네. 사인 법칙으로 해서도 사인으로 될 수 있잖아. 근데 여기가 왜 몰라 지금은 또 거기 90 마이너스 T 하는 여기가 90-t라고? 여기가 t 여기 지금 반지름 1 반지름 1 이등변 삼각형 t하고 t 180-2t 거의 절반 90-t 근데 이걸로 계산하게 되면 똑같은 값이 나와 사인 90-t를 마주보는 선분의 1가 A2인데 그게 지름이에요? 그렇게 구해도 A의 값은 2코사인 t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근데 중요한 건 3분의 1을 써먹었는데 지금 3분의 1을 안 써먹고 있거든? 이거 될 것 같다. 삼각형 AEF라는 삼각형 있죠? AF라는 삼각형 사인 법칙 적용하려고.
A2를 마주보는 성분의 A를 마주보는 각이 있죠. 여기가 T하고 30이잖아. 여기가 누구야? 150-T? 아, 맞네. 여긴 이제 150-T입니다. 그러면 사인 150-T를 마주보는 길이가 2A? 또 알고 있는 길이는 30도를 마주보는 길이를 알아? 30도를 마주보는 길이는 몇이라고요? 3분의 여기서 나오겠다. 그럼 3분의 1을 써먹은 거죠, 지금? 사인 30의 값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3분의 4? 2는 약분했고 대화석끼리 곱했습니다. 3 코사인 t의 값이 2 사인 150-t? 덧셈 정리로 계산했습니다. 사인 150 사인 6분의 5파이 코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150 코사인 150은 2, 4오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에요? 코사인 150 사인 t? 그럼 이 녀석은 코사인 t를 이항했습니다. 오른쪽은 루트 3 사인 t? t는 30도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고 t는 예각이잖아. 따라서 나누기만 했더니 탄젠트 t의 값은 네, 끝났습니다. 되신 거 맞죠? 네. 한 페이지에 2개씩 나눠도 반칙이잖아. 5개 나눠줬잖아, 이 새끼. 제시문 가에서는 A에서 미분이 낙지. 쌤들 낙지 잡으러 갔는데. 네. fx의 값은 A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A요? 네? 내일 수업 끝나고, 내일 수업 8시에 너희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또 안면도로 출발. 정우가 갔으면 엄청 재밌었을 건데. MT 갈 때. 그 MT 애들 데리고 간 데를 또 낚시 갔으니. 미단이한테 들었는데 미단이 잠깐 잤다. 아니야, 재밌게 놀았어. 술도 엄청 먹고, 마실 것도 많이 먹고, 불꽃놀이도 하고, 어, 니네가 지는 잠만 잤대? 졸라 많이 쳐놀았는데? 잠 안 자는데 애들? 아, 그래요? 잠 안 자고 막 축구 보고 그날 또 뭐 축구 경기 해가지고 이번에도 가요? 올해 MT 또 가죠. 올해 가시면 되죠. 올해요? 네. 올해는 둘이 열심히 수업 듣다 보면 이제 둘이 친해져가지고 제 수진이한테 놀아달라 그래. 제가 수진인데 쟤한테 놀아달라고 하라고. 1년 동안 같이 수업 들으면 좀 친해질 거 아니야. 여친이 싫어하겠지만.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fx 위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a입니다. 별로 의미 없네요. 나에서 얘기한 거는 치환적 분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냥 적분하기 힘들면 gt라고 치환하고서 치환적분할 수 있습니다. y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0,t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q점을 표시했습니다. 루트 x라는 무리함수에 있는 q점에서의 접선이 pq라는 선과 수직인 녀석을 묘사했습니다. 근데 그때 q점의 좌표는 x좌표가 ft입니다. 그럼 q점 좌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q점 좌표의 값은 ft, 루트 ft인가요? 근데 이 녀석은 수직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지? 얘는 기울기가 누군데? 2 루트 X. 그러네. 루트 x를 미분한 게 2루트 x분의 1이네. 근데 거기다 뭐 대입하라고? ft만 대입하면 돼? 이거 맞아?
미분에서 FT 대입한 거? 맞겠죠? 네. Q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이 선의 기울기는 누군지 알아? 마이너스 이 선의 기울기는 그냥 단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기울기 구할게요. P점과 Q점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가요? 두 점 사이 수직이기 때문에 두 기울기의 고백값이 마이너스. 그럼 곱하게 되면은 루트 t, 루트 ft 마이너 t의 값이 마이너스 2 ft 루트 ft? 두 개 곱한 다음에 분모값을 양변에 곱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t가 누군지 안다는 거네. t는 T 플러스 2 FT 그런데 F한테 빵 대입하면 빵 나온다고? 그건 모르겠어. 뭐 지가 그렇다고 얘기하네. 그럼 빵 대입하면은 T한테 빵 대입하면 F빵은 빵이니까 빵, 빵. T한테 빵 대입할 때 빵? 동원 성립하네요. 첫 번째 문제 요구한 건 F를 미분해서 3 대입하라고 합니다. 미분계수 구하라고 합니다. F를 미분하라고 해요. F를. 그럼 현재 상태에서 미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봅시다. 현재 상태에서 미분을 도전해봤습니다. 양변을 t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t로 미분했더니 왼쪽은 1인가요? 오른쪽은 루트 x를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 정미분한 거? 얘는 2 곱하기 ft의 2분의 3승입니다. 2분의 3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ft의 2분의 1씩 남아요? 속미분도 해야 돼요? 여기다 3대입하라고? 3대입했습니다. 3대입했더니 2루트 f3분의 3f3 F'3의 값 묶었습니다. 그럼 F3을 알아야 되겠네? F3을 알기 위해서 이 식에서 F3을 구해야 되겠구만. T한테 3대입했습니다. 3대입했더니 저희는 묶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좀 애매하다. 쓰고 나서 치워내야 되겠다. 되신 거 맞아요? 루트 F3의 값을 치워내려고 A라고 하겠습니다. A가 있었나? A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2A 루트 F3의 값을 A라고 치워냈습니다. 루트 F3을 A라고 치워냈습니다. 여기서 A가 궁금하다고요? 루트 F3을 A로 놨습니다. 1이면 되는 거네. 1로 절집법했습니다. 맞죠? 네. 인수해 되나? 판별식이 2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근이 a밖에 없어요? a는 1밖에? 얘 1이라면서 그럼 이게 2분의? 그럼 우리가 구하는 f'3의 값은 2분의 7이었으니까 7분의 1하고? 그럼 구할 수 있네요. 되신 거 맞나요?
저그 네. 미분할 때요. 네. FT 루트 FT 그 세제곱으로 하잖아요. 이거요? 네, 그거 미분. 2분의 3승. FT의 2분의 3승. 네, 1승, 2분의 1승, 2분의 3승. 2분의 3이 앞으로 나가서 3. 그리고 2분의 1승, 1 뺐던 2분의 1승. 네, 됐어요? 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 말고도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 이건 직접 미분해버렸거든? 근데 우리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근데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근데 안전하긴 하지만 공부는 못해 보입니다. 잘해 보이고 싶습니다. 네. 자, 잘해 보이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ft를 대입해서 t가 나오는 함수라고 인지하려고 이거를. ft를 대입해서 t가 나오는 녀석이라고 인지하려고. 그러네, ft 대입하면 t가 나오는 함수네. 이거 전체는. 그런데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면 f한테 t 대입한 게 만약에 a라고 한다면 g한테 a를 대입한 건 t야? 그럼 우리 이 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t한테 g라고 쓰려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ft 대신에는 a라고 쓰려고. 그럼 이게 역함수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역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f'3의 값이 궁금한데 역함수의 미분법에 따르면 G 프라임 F g' f3분의 1. 수준이 이해 안 됐네요. 왜 이해 안 됐을까요? 네? 목요일날 한 건데? 오늘 한 거, 오늘 수업을 안 들었군요. 오늘 미적분 수업을 안 들었네요. 우리는 f'3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f'3이 필요한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한 거는 항등함수입니다. 미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f'x의 값 이거로 나누겠습니다. 지금 그거 쓴 겁니다. 그런데 f한테 3 대입한 게 누구야? 아까 우리 f한테 3 열심히 대입했잖아. f한테 3 대입한 게 누구였더라? f3의 값 대신에 뭐 대입냐고 우리 아까? 1 대입했었나? f3의 값은 1이었습니다. 이 녀석의 값은 g'1인가요? 네. 근데 g 미분하면 되잖아. 역함수의 값인 g를 미분했습니다. g의 값을 미분하면은 G 2 루트 x분의 1 3 곱하기 루트 x인가요? 이번엔 돼요? 네. 자,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2분의 7? 역수의 값이니까 7분의 2가 답이네요. 이건 역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해서 풀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는 f라는 함수를 0부터 3까지 적분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ft는 하고 안 나오잖아. 그런데 0부터 3까지 적분하래. 0부터 3까지 어떻게 적분하냐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단지 0부터 3까지 ft의 값을 적분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f한테 0 대입한 게 누구라고 그랬어 문제가? f한테 0 대입한 건 0이라고 그랬어? f한테 3 대입한 건 누구였지?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이게 뭔데?
위에 거끼리 곱한 거에서 아래 거 곱한 거 빼줘요? 수진이도 이해돼요? 네,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원래함수, 함수, 빵 대만 빵, 3 대만 1이었을 때.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지금 얘가 궁금하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0부터 3까지 FTDT의 값은 2항에서 빼주면 된다고요? 우변값은 3인데 0부터 1까지 GT를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역함수 구해놨잖아. 역함수의 값이 누구라고? 루트 X? EX 네, 그랬었네. 이거 구하면 되겠네. 근데 적분하려고 합니다. t의 2분의 1승이니까 1 더하면 2분의 3승 3분의 2 t의 2분의 3승 이건 2 곱하기 t의 2분의 3승인데 1 더하면 2분의 5승 5분의 5분의 2 곱했으니까 5분의 4 t의 2분의 5승 1대 2 뺐습니다. 1대 2 했더니 3분의 2 더하기 5분의 4 15분의 10 더하기 12 15분의 10 22 3에서 15분의 21을 뺐습니다. 24 15분의 23? 이게 답이네요.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목표했던 것들은 많이 왔거든? 근데 마지막에 있는 문제, 오늘 이제 목표했던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또 이제 극한값인데, fn제곱이랑 fn세제곱을 구해서 풀라고 하거든? 첫 번째 제시문의 가에는 당연한 개소리라고 있습니다. n값이 하나씩 커질 때 숫자로 가면 수렴, 숫자로 가지 않으면 발산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수렴할 때는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그런데 자연수 m과 n이 있을 때 두 자연수에 대해서 m과 n 사이는 x는 자연수야. 자연수 mn 사이는 x도 자연수인데 m과 n 사이는 모든 자연수의 값을 이렇게 표기하겠다. smn으로. m도 포함되고 n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집합의 원소 p에 대해서 m부터 n 사이 있는 자연수에 대해서 이미 p에 대해서 mn값의 평균값 이하면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mn의 평균값 이하라면 이때는 가장 큰 자연수를 L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한 가장 작은 자연수 L을? L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냥 가장 작은 평균값 이하의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으라고 그 자연수를 L이라고 얘기하겠다고? 이 말이 아니었네? P의 값이 이하라는 얘기가 아니네? 문맥을 잘못 끊었네? 그러니까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중에 제일 큰 걸 그냥 L이라고 얘기했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평균값은 3? 3 이하의 숫자 중에 제일 큰 거는 3? 이러면 평균값은 2분의 9니까 4.5? 4.5 이하의 가장 큰 자연수는 이런 것들을 L이라고? 그런데 이 집합에 두 개의 부분 집합이 있어. 그 L값을 기준으로 집합을 쪼개는 거네. 평균값의 가장 큰 자연수 L을 기준으로 M부터 L까지와 L 플러스 1부터 N까지로 두 집합을 쪼개는 거네. 두 집합을 쪼갰을 때 그 중에 P라고 하는 숫자가 포함되는 집합을 선택하는 작업을 한대. 그게 P 찾기래.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볼까? 자, P 찾기를 하고 있는데 P가 4라면 지금 4 찾기라는 거야. 그런데 집합이 제일 처음에 이런 집합이 있으면은 이 집합의 평균값은 이 숫자 두 개의 평균값은 3? 그럼 이 녀석을 두 개를 쪼개겠다며. 1부터 3까지 하고
m부터 l까지 하고 l 플러스 1부터 n까지 집합을 이렇게 두 개를 쪼갰어 지금. 두 숫자의 평균값인 3을 기준으로 3이 l이야. l 플러스 1은 4야. 근데 p라는 녀석은 어디 속에 들어있어 지금? p라는 녀석이 값 오른쪽에 들어있어? 그래서 그걸 쓴 거야 지금. 다시 4하고의 평균값은 4.5. 4.5 이하의 가장 큰 자연수는? 그러네. 4부터 l까지인데 l이 4였네. 근데 이 두 집합 중에서 4가 들어있는 집합이 이게 p가 들어있는 집합이야? 근데 이 집합 원소가 4밖에 없잖아. 그래서 요거라고 4 찾기를 하기 위해서 연산을 한 번, 두 번 연산했다고? 그래서 두 번 적용하면은 이 집합을 얻을 수 있어. P값이 2라면 이 집합이 주어졌을 때 P라는 2라는 값을 찾으려면은 평균값은 3. 1부터 3까지 하고 4부터 5까지로 쪼갰을 건데 2가 들어있는 건 1부터 3까지. 평균값은 2. 1부터 2까지 하고 3부터 3까지로 쪼갰을 건데 2가 들어있는 건 1부터 2까지. 평균값은 1.5. 1.5 이하의 가장 큰 자연수는 1. 그래서 1부터 1까지 하고 2부터 2까지가 있는데 2부터 2까지를 찾았어. 연산의 방법은 연산은 지금 몇 번 했다고? 3번 연산해서 찾았습니다. 3번 적용해서 이 집합을 찾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은 정확히 이해했어. 그런데 1부터 m까지 숫자들이 있어. 1부터 m까지 자연수 중에 하나의 p를 골랐어. 아무거나. 그러면서 난 p 찾기를 하고 있어. p 찾기를 하고 있는데 p 찾기를 하는 횟수를 mp라고 할 겁니다. m1부터 mm까지 중에서 가장 큰 수를 fm이라고 하겠습니다. 찾는 횟수? 아이고. p 찾기의 횟수를 mp라고 얘기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fm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fn제곱도 구하고 fn 세제곱도 구하래. 나는 fm도 못 구하겠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거 하나가 배점이 30점이잖아. 그런데 이 문제는 대부분 애들이 선생님 예상인데 이 학교에 시험 보러 가는 대부분 애들은 FM 자체를 못 구해. 그래서 대충 깔짝대다가 포기한 애들이 학교 갈 거야.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래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fn제곱이나 fn세제곱은 뭔지 모르겠어. 난 fn 값만 지금 궁금한 상태야. 그런데 f1이 뭐야, f1이? f1은 숫자 1 하나밖에 없어. 숫자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S1,1이라는 집합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녀석은 찾을 필요가 없네. 찾는 획수가 빵번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거 자체가 P 찾기가 P는 1밖에 없으니까 1은 그냥 입합 속에 들어있으니까 쪼갤 필요도 없는 거잖아. 찾기를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빵번이야. 그런데 2를 대입했을 때는 집합은 이 집합부터 출발할 거 아니야. 이거 맞아요? 네. 근데 P를 얻기 위해서 P는 1일 수도 있고 P는 2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P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P1 찾기 위해서 두 개의 평균값 1.5
그럼 L값은 1. 여기서 두 집합을 쪼갰어. S12라고 S2. 그럼 이거 찾는 거잖아. P가 2여도 이렇게 쪼개고 한 번만에 찾아? P가 1이어도 한 번만에. P가 2여도 한 번만에. 근데 그 횟수 중에 가장 큰 횟수가 함수값인데 어차피 한 번씩이라고. 이런 거 맞아요? S1,3이면 P가 1이었을 때 평균값은 2야? 평균값이 2이기 때문에 근데 P가 1이면 두 번 해야 돼? P가 2여도 두 번 해야 되고 P가 3이면 한 번. 그 중에 최대값은 와 언제까지 하냐? 이거를 규칙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 돼. 네. 자, 아직까지 규칙성이 지금 현재까지 규칙성은 n-1인가? F5가 3. 어디 써 있어요? F가 3이라고. 아, 그러네. F4 구하려고요. 부어줄 숫자는 1, 2, 3, 4가 있습니다. P가 1이면 써야지 또 게으르게 말하지 말고 P 찾기 하고 있습니다. P가 1이었을 때 1 찾기 하고 있습니다. 평균값은 2.5 1부터 2까지 하고 P가 1이어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럼 몇 번 만에 찾은 거야? 네, 두 번 만에 찾은 거네요. P가 2면 몇 번 만에 찾아요? 근데 그것도 두 번 만에 찾아요? P의 값이 3이면 몇 번 만에 찾는 거야? 근데 P의 값이 3이어도 이거야? 4여도 두 번? 그러니까 이 녀석 언제나 두 번입니다. P5의 값은 세 번으로 바뀐다고? 선생님 이제 졸리기 시작했어. 자, S라는 집합이 지금 1,5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P라는 녀석의 값이 만약 2라면 평균값은 3. 4, 5. P의 값은 2입니다. 두 개의 평균값은 평균값은 1.5? 2를 찾기 위해서는 세 번 해야 돼? 3을 찾기 위해서는 두 번? 그렇다면 제일 많은 건 세 번이겠네? 나머지는 확인 안 해봤지만 이 정도 유추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규칙성을 네 아직 멀었어. 벌써 지치는데 더 해야 좀 어쩌겠어요? 6이었을 때 하고 있습니다. S16 평균값은 3.5 평균값은 2 평균값은 5 3 찾을 때나 6 찾을 때는 두 번만 하면 되는데 1이나 2, 4, 5를 찾을 때는 세 번? 그럼 최대값은 3이에요? 돌겠지? 나도 돌겠다.
1하고 7이었을 때가 평균값이 4, 1, 4, 5, 7. 얘도 3번. 평균값은 2.5, 1, 2, 3, 4. 평균값은 6, 5, 6, 7, 7. 평균값은 1.5, 1, 1, 2. 평균값은 3, 3, 4, 4. 3하고 6의 평균값은 내가 지금 5라고 쓴 거지. 평균값 5.5. 이제 무조건 3번이네. 이제 괴롭습니다. 아, 숫자만 쓸 걸 내가 왜 1, 다 쓰고 있었냐? 1부터 8까지면 한 번 했더니 1, 1부터 4까지? 5부터 8까지 한 번 더 하는 거죠. 얘도 3번. 1, 2, 3, 4, 5, 6, 7, 8.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요? 맞아? 네. 아직도 모르겠어. 아, 9면 4번이야? 1부터 9까지였는데 평균값 5, 1부터 5까지, 6부터 5까지 평균값은 3, 1, 3, 4, 5. 평균값은 7.5, 6, 7, 8, 9. 평균값은 2, 1, 2, 3, 3. 아,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총 더해서 많으면 4번? 이제 알 것 같아? 2에 2의 거듭제곱이 되면은 2의 거듭제곱이 되면은 2의 거듭제곱이 되면은 아니네. 여기서 끊어지는 것 같고 여기서 끊어져? 이걸 뭐라고 써 이거를? 여기가 2의 제곱이면 2? 2의 세제곱이면 3? 그렇다면 F16으로 확인해 봐야 돼. 16이면 몇 번이려나? 1, 16, 1, 8, 9, 16? 평균 1, 4, 5, 8, 1, 2, 3, 4, 1, 1, 2, 4번이야? 하지만 17로 바뀌었을 땐 5번이지만 검토하자. 괴롭다, 괴로워. 1구로만 나눠요. 1, 17이어서 19? 그럼 19면 9였을 때 4번이니까 한 번 하니까 5번이야? 네, 그러네요. 그럼 느낌이 오네요. 2의 4승이면 4로 끝나는 거네. 그렇다면 이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지? 여기까지 갔어, 답변. 네. 일반적으로 답을 쓰고 싶거든,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범위를 쪼개야 되냐? 대입한 m값의 범위가 만약에 2에 k 플러스 1성까지였다고 한다면 여기서 끊어야 되는구나. (2의 k승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 이렇게 되면은 fn 값을 찾는 중이야. 지금 이 범위에 있는 게 지금 여기서 k가 누구란 얘기야? k가 2란 얘기야? k가 2면은 k보다 하나 더 큰 걸 쓰는 거야? 물론 여기 사람에 따라서 2의 k-1승, 2의 k승으로 사람마다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k 플러스 1이라고 검산해봤어. 이때가 k가 1, 2보다는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이면은 k 플러스 1 맞네요. 이때가 k가 3이에요. 그럼 k 플러스 1 맞네요. 되신 거 맞죠? 네. 어쩌라고? 이제 Fn 네, 지금 좀 이건 m인데 그러니까 얘는 k야. 네. n 제곱인데 n으로 표현하라고? 그럼 m과 k의 관계를 알아야 되잖아. m과 k의 관계? 어떻게? 로그로 바꿀까? 로그로 바꿨더니 k의 값은 k 플러스 1의 값이 그럼 k라는 녀석의 정체가 마이너스 로그 2의 m보다는 작아? 그리고 마이너스 그건 이거야? 이 사이에 있는 k라고? 네. 근데 k는 개수 아니야? 개수? 네. k는 자연수? 요 사이는 자연수인 k를 구해야 되겠네? 맞죠? 내가 어떻게 하냐? 자연수를. 지금 필요한 거는 f n제곱이 필요하죠. n제곱이면은 k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m값이 n제곱이라고? 네. m값이 n제곱이니까 m 대신에 n제곱 대입했어. 그럼 로그 2의 2분의 n제곱부터 k의 값은 로그 2의 n제곱? 그런데 이 값은 함수값이 이 k를 구한 다음에 k한테 1 더한 거잖아. k를 구한 다음에 1 더한 게 함수값. 네. 맞아요? 네. 이러한 자연수 k가 필요해. 거기다 1 더해야 돼. 그럼 k 플러스의 범위를 구했어야 되는구나. k의 범위가 아니라. k 플러스의 범위는 1 더했더니 왼쪽은 2 로그 2n 여기다 1 더하게 되면은 괜히 바꿨나? 여기는 로그 2의 n제곱 여기는 로그 2의 2n제곱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이러한 자연수가 이거잖아. 이게 지금 k 플러스 1인 거잖아. fn제곱의 범위는 로그 2의 n제곱부터 로그 2의 2n제곱 사이에 있는 자연수. 두 번째, fn 세제곱의 값은 그때 해당하는 k 플러스 1이 필요한데 어차피 이번엔 n세제곱을 대입하면 돼? n세제곱을 대입하게 되면은 로그 2의 n세제곱부터 로그 2의
2n 세제곱. 네. 그래서 로그 2의 n 세제곱부터 fn 세제곱의 값은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 네. 그 자연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 요 사이에 자연수는 여러 개 있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극한값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할 일은 fn 제곱분의 fn 세제곱의 범위가 필요해. 나누기 한 녀석은 큰 거를 작은 거로 나누기 한 게 더 커. 작은 거를 큰 거로 나누기 한 게 작아. 이된 거 맞아요? 근데요. 네. 네, 세제곱. n 세제곱이랑 n 제곱이랑 다 왜 세제곱이냐? 내가 왜 이거 쳐다보냐? 나 지금 이거 쳐다봤어야 되지. 그러면은 분모가 제곱이죠. 여기가 제곱이에요? 네. 작은 걸로 나누기 하지 크고요. 큰 걸로 나누기 하지 작으니까요. 여기다 리미터 달았습니다.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fn 제곱분의 fn 세제곱의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리미터를 달면 등호가 생깁니다. 아까 이렇게 했을 때 한쪽에 등호가 있고 한쪽에 등호가 없으니까 이게 등호 안 넣었고요. 한쪽에 등호가 있고 한쪽에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 안 넣습니다. 이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더하기 2 로그 2n 얘는 3 로그 2n 왼쪽에 있는 거의 극한값은 오른쪽에 거의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 로그 2의 n 1 더하기 3 로그의 n인가요? 따라서 극한값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2분의 3이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냥 이건 너무 어렵다 근데 머리